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트럼프 연설이라는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트럼프가 막 이 말 저 말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표받으려고 하는 건지 감이 도대체 잡히질 않아서 시장이 잠깐 헷갈렸는데 이제는 하나씩 그걸 곱씹어 가면서 소화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가격 보니까 또 6만 9천 달러. 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또 늦게 나오는 바람에 푹 한번 꺼졌다가 6만 7천 달러 밑으로까지 꺼졌나? 막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나오니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다가 트럼프가 나와서 비트코인 하면서 외치니까 다시 푹 쏘려다가 트럼프가 코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또 딴 얘기만. 유세장 같았어요. 비트코인 행사장에 와서 비트코인 얘기는 안 하고 조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공격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 정리해서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트럼프가 투더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이 은의 시총을 금방 넘어설 테고 은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은 금이다 금 골드 시총을 넘어설 텐데 투더문 달나라까지 쏠 텐데 그걸 미국이 나서서 길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막 전고 뚫고 달나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반응이 막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온 뉴스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야 대박이네. 미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다니. 막 보고 흥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 저와 함께 생방으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뭔가 약간은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게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듯한 이게 진심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은 가끔씩 딴 얘기 하다가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와서 투더문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좀 달랐다. 이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코인의 가격은 매우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한 하루 정도 주춤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지금 살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은 현재 미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밤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열지도 않았고 잠시 후면 월가 주식시장이 열면서 월가의 반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관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은 그리고 여러 기업들, 펀드들 어떻게 반응할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코인 가격을 알 수 없고 다음 주에 다음 달의 코인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볼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르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연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적정 기대치를 갖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여러 좋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실버를 넘어서 금시총을 향해 간다. 투더문.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이날 최고의 발표는 바로 게리 겐슬러 해임 이거죠. 가장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해임은 참 여러 사람들을 좀 통쾌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좋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고 전부 다 홀딩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걸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휘 선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 뭐 비축 자산이나 준비 자산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명 없이 다른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비축 자산이라고 얘기하길래 사람들이 그게 그건가? 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툭 던져놓고 말아버리나. 그래서 약간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끼워 맞춰보고 또 잠시 후에 신시아 루미스가 나와서 그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한 법안하고 종이를 막 들어서 흔들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까 트럼프가 말한 게 이거였네 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다가 혹시 아닌가 하면서 또 주저앉기도 하고 참 지금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걸 발표할 당시에 약간은 찜찜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어떠한 의미로 이걸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비트코인 얘기를 처음에 꺼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구와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 세계의 초강대국. 영어로는 이걸 비트코인 슈퍼파워 오브 더 월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슈퍼파워, 초강대국, 세상을 지배하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슈퍼파워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테고 투더문, 실버를 넘어서 골드를 넘어가는 그런 투더문, 달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 미국이 그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말 아까 말씀드린 Strategic Reserve Asset, 전략적 자산,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크립토 스탁파일. 파일이 도대체 뭘까? 이게 비축 자산이라는 의미인데 뭐 같은 얘긴 한데 정확한 의미는 비축 물량, 물건 뭐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현재 Stockpile of Medical Equipment, 의료기구 또는 석유 관련 장비 등의 비축 스탁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전략적 국가 스탁파일, 비축 물품이 모자랐었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장비를 갖고 있듯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는 의미로 트럼프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이것도 준비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리저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별로 뜨겁게 반응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헷갈리니까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건지 실제로 폴리마켓에 이런 도박 상품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발표를 할 거냐? 발표를 하면 예스에 돈을 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죠. 99% 찬스로 예스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발표를 하고 나서도 혼선이 있었어요. 이거 아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금액이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서 99%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승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전략적 자산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전고 뚫고 막 달나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내용은 벌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전날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아마 내일 이렇게 발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발표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 자산으로 이걸 담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트럼프의 진심이 느껴지고 있지 않는 걸까? 제 생각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비교가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면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여러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망해가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살 길은 비트코인 뿐이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빛,
그 빚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다 그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머니 프린팅을 중단하고 재정 정책을 다시 만들어 나가고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다 보면 이 가치는 올라갈 테고 이 빚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충분히 넘어서고 미국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케네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더문, 암호화폐 투더문 하면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케네디와는 많이 다르다. 그런데 케네디가 전날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려가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미국은 이렇게 해야 한다. 보는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렇지, 미국이 그렇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기대에 부풀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서 약간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발표를 해버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저 알고 하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약간 실망감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개인기를 보다가 조기 축구 아저씨가 갑자기 나와서 뭔가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은 실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연설 당시에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냉정하게 이 상황을 다시 돌아본다면 미국의 대선 후보가,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을 좋다고 투더 문을 외쳤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대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설령 본인은 잘 모르고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참모를 앉혔잖아요. 유능한 인재들을 포진했습니다. JD 벤스, 그리고 라마 수아미, 이런 코인의 아주 이해도가 깊은 사람들을 포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만 한다면 코인에게는 대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월가에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텐데 이건 이번 주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쾌하시라고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선 첫날 게리 겐슬러 모가지를 댕강 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으아 하고 뜨겁게 반응하니까 게리 겐슬러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는데 다시 한번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게리 겐슬러를 첫날 자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나자마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무대에 올라가서 비트코인 법안을 발표합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담는다. 사람들이 뜨겁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될 것이다. 이건 5%의 총 비트코인 유통량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투표는 2025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지원 사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실패한다면, 낙선한다면 이 법안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의 비트코인 연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도 이걸 지켜봤겠죠. 그렇다면 카말라 해리스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이거 말도 안 되지, 역시 사기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나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아무 대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응을 안 한다는 건 피해가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선에 큰 쟁점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특히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의 많은 특히나 젊은 유권자들, 이 젊은 유권자들은 누구를 투표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카말라의 선택은 무엇일까? 벌써 많은 암호화폐 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카말라 해리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왜 암호화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쫙 써놨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4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친암호화폐적인 언어를 당론으로 민주당의 플랫폼, 당론에 넣어야 한다.
다음 부통령을 뽑을 때, 러닝메이트를 뽑을 때 디지털 에셋 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아라.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친혁신적인 SEC 의장을 뽑아라. 게리겐슬러를 자르라는 말이에요. 오, 이거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암호화폐 산업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소통해라. 가서 보고 배워라. 이런 내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카말라 해리스에게,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해리스의 선택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카말라 해리스. 해리스 캠페인은 암호화폐 부문과의 민주당 관계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 전략과 산업 역학의 상호작용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알트코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알트코인도 잘 돼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만 외친 게 아니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립토라면 모든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본인도 폴리곤 기반에서 NFT를 만들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솔라나 기반에서 NFT를 만들어서 재미를 보고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친혁신, 친기업, 그리고 추가로 친암호화폐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본인이 당선되면 아마 금리 인하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걸로 보입니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 중소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게 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더 공격적인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활발해지다 보면 소형주가 더 수혜를 받겠죠.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소형주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정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투자 종목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종목을 선택하겠죠.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은 알트코인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BNB, 톤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있는 대로 다 XRP까지 막 이렇게 평평평평 투더 문으로 쏘아 올리는 상황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연설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코인. 이번 주 시장의 반응은 어떠할까? 흥미진진한 한 주를 기대해보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